프랑스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 6월 30일에 1차 투표, 7월 7일에 2차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조기 총선 실시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대부분의 언론들에서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1위를 차지하고 마크롱이 권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그랬고 프랑스 조기 총선은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의 의회 해산을 두고 너무 위험한 도박이다 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마크롱은 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총선은 1차, 2차로 나누어 치러집니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2차 투표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율 12.5% 이상의 후보자들만 2차 투표에 다시 진출합니다. 국민연합은 6월 30일 1차 투표 결과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1차 투표 당시 2위, 3위였던 좌파연합과 범여권이 극우만큼은 나가야 한다며 힘을 합치면서 후보를 모두 단일화했거든요. 1차 투표 이후 후보 단일화를 위해 좌파연합에서는 134명, 범여권에서는 82명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 은바페, 배우 마리온 코티아르 등 많은 유명인들이 극우만큼은 나가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죠. 그 결과 1위였던 국민연합은 3위로 떨어지고 좌파연합이 182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은 168석으로 2위가 되었고요. 국민연합이 일당이 되는 것을 막은 것만으로도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방한 결과입니다. 외신들은 직접적으로 미친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에마뉴엘 마크롱 에띠 드브니프 마크롱의 의회 해산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극우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1위를 못했잖아요? 그 말은 총리 임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데요. 2차 투표 전에는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1위를 한 다수당인 좌파연합에서 총리를 임명해야 할 위기에 놓였죠. 극우인 국민연합이든 좌파연합이든 마크롱의 범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동거정부가 구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거정부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정부를 말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지금 과연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